많이 그런 것을 느끼니 자극해줄 수 있는 하부타가 있으면 아이들은 영상만 보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것을 얘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라고 2019년 교원에서요 1학년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6학년 아이들에게 10분을 가지고 도약해보자. 10분을 가지고 영상만 보지 말고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저장해보자. 아이들에게 넣어놓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꿀잼 꿀공. 재밌게 공부하는데 재밌게 이 공부를 밖으로 써보는 것. 자, 저는 이 교육을 얼마 전 아버님들이 많이 오신 곳에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아버님 오셨더라고요. 아버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몰랐다면 아이들에게 영상 보여주는 공부를 안 시켰을 거예요. 그냥 오프라인으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쓰는 운필력만 키워줬을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을 듣는 듯이 아버님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0분의 영상은 아이들의 두뇌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헤드라인이 들어옵니다. 그 헤드라인이 뭐냐면 주제어예요. 너 지금 뭐 배우고 있니? 저는 겨울을 배워요. 너 뭐 배우고 있니? 저는요 가을을 배워요. 주제어를 알고 있는 아이가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스크린 카드에 의해서 핵심을 자꾸 말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 말로 설명하는 것은 10분이에요. 그런데 10분 안에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해본 것을 수업 중에 꺼내다 넣는 거. 자, 근데 우리 보세요. 제가 온 지역은 봉담 지역입니다. 저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뭐를 느끼냐면 학교마다 진도가 달라요. 유치원 아이들이 11가지 주제를 배우지만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끄집어내주는 유치원이 달라요. 그런데 뼈대는 있더라는 거죠. 그 틀을 가지고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끄집어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그 뼈대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지승 교수님의 대화가 떠오르실 겁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던 아이들이 당혹해지는 시절 언제가요? 앞으로요. 그런데 교과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과서는 뼈대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수업 중에 내 표현을 하는 것이 창의적인 표현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어머님들이 끌어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아이들이 영상 속의 핵심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포인트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포인트를 알고 듣더니 아이들은 뭐가 생기냐면 어머님들도 오늘 교육의 포인트를 제가 다음 컷에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얘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많은 교육과정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점차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교육과정은 여기서부터 읽어내셔야 됩니다. 거꾸로요. 스스로 아이들이 자꾸 표현하게끔 하려면 방법을 넣어주는 어머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읽었으니 표현해, 들었으니 표현해,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어떤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냐면 토론하는 방법, 토의하는 방법, 글로 쓸 수 있는 방법, 말로 쓸 수 있는 방법. 근데 아이는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안 쓰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베껴 써봐. 그대로 옮겨봐. 아이들이 하는 거 있죠. 옮겨 쓰는데 언더라인만 쳐가지고 뿌리 눌러서 옮겨 놓기만 합니다. 이게 학습법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은 옮겨 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녹음을 한번 시켜봐라. 아이들의 음성을 녹음을 시켰더니 그 녹음한 것을 가지고 네 목소리 듣고 다시 한번 옮겨줘봐라 해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지문 속에 있는 것을 그냥 옮겨 적어봐라가 아니라 네 목소리로 말로 한 것을 옮겨 적어봐라. 수업이 탄력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전년도에 2학년을 맡다가 올해는 4학년을 맡은 둘째 아이가 엄마 제가 획기적인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습이 굉장히 더뎠던 아이, 글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약했던 아이에게 그 부분을 가지고 녹음해서 옮겨 적는 것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를 하기 시작을 하냐면 교과서 속의 빈 공간에 채워넣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쓰는 거에 스트레스 주시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이
얘가 곧 뭐가 되냐면 무크인 고교 학점에서 고교 학점을 딸 수도 있는 거, 서술 논술을 가지고 글을 쓸 수도 있는 거, 대학에 가서 내가 공부한 방법을 마음껏 이 아이들이 표현하는 거, 얘가 돼야만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수행적인 학습이에요. 자, 봉담 지역은 지금 들어가시면 5세, 6세, 7세 어머님들도 초등학교 수행을 볼 수 있다, 없다? 네. 우리 어머님들 각 지역의 초등학교의 수행 평가지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수행 평가를 안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학습 안 시킬 거냐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학습을 안 시킬 거냐가 아니라 방법은 보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뜹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글로 써봐라 라는 서술형, 논술형. 그런데 글로 써봐라에 잘 안 되는 아이들을 매년 이 아이들을 누적해서 갈 거냐예요. 그게 아니라 말로도 표현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지면 한 가지가 보여집니다. 이거죠. 모든 과목에 아이들의 표현법이 있더라요. 그 표현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아까 미리 띄워놨습니다. 서술형으로, 논술형으로, 토의하고, 토론하고, 보고서 쓰고, 프로젝트 하는 거. 결국에 모든 학교는 똑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머님들과 제가 출발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농담을 다녀갈 때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컷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안 기억해요. 못 기억해요. 그리고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이들의 학습법이 굉장히 밑으로 하위학년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바로 여기 10살 배기 아이들의 교과서입니다. 여기부터 누리과정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10살 배기 아이들의 교과서인데 뭐가 담겨져 있는 교과서냐면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진 교과서입니다. 근데 그 역사의 이야기는 어떤 역사의 이야기냐면 아주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어떤 시대가 보이세요? 예전에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보이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쪽은 청동기 시대의 모습이고 한쪽은 천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초등학교 3학년으로 내려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각 교과서 속에 들어있는 도구 하나만 가지고 아이들에게 표현하는 거, 얘를 성적이 아니라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를 누리과정의 아이들에게도 건드려줍니다. 고구려를 만들었던 분, 백제를 만들었던 분, 신라를, 가야를. 중요한 거는 탄생적인 이야기만 이 아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너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느냐예요. 너의 피드백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머니, 그러면 아이들에게 등장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안다가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지고 그 나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시한수를 건네는 것. 우리는 예전에 고구려의 수렵도를 외우셨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수렵도를 가지고 시한수를 던져봅니다. 고구려는 이런 사냥도 하고, 즉 알고 있는 것을 시로 끄집어냅니다. 조금 이따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보여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이 융합적으로 이걸 공부를 할까? 자, 근데 이렇게 공부한 것이 얘만 아니더라는 거죠. 신라의 가야도 한번 끄집어내봐. 열심히 우리 외웠던 적 있으시잖아요. 나상문 외웠고 천이 많은 것도 외웠고. 근데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시한수를 쓸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근데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만 있을까요?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 아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무임승차하는 아이도 있더라는 거죠. 마치 나의 이야기를 백지장이 아니라 천자도 어떤 것도 끄집어낼 수 없는 아이. 그래서 이 친구는 춤을 추는데 그냥 춤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외우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화재인 것을 갑옷이라고 표현했던 아이들.
근데 오늘 제가 얘를 중간에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수행은 선생님들이 성적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피드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피드백을 해봐라. 네 스스로 피드백을 해봐라. 피드백하는 것이 생생학습법입니다. 난 뭘 배웠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들 가끔 느끼시죠? 엄마 오늘 배운 거 아무것도 모르겠어. 선생님이 40분 동안 들려주기는 했는데 그 아이들의 피드백이 어떤 부분이 들려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현주소가 보일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말로 밖으로 뱉어내지 못하는 지식, 참지식은 아니죠. 그 참지식을 얻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알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교원의 선생님들이 알면 아이들에게 당겨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습관이라는 자기조절력을 당겨줍니다. 딱 이렇게 당겨놓으면 고무줄처럼 제자리까지 옵니다. 근데 딱 놓는 순간 또 제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녀석은 늘 당겨줄 수 있는 코칭의 대상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코칭의 엄마, 각각의 어머님들이 피드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가시라고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1월부터 바로 6학년 아이들에게 들어간 수행의 피드백의 방법 제시 하나 먼저 띄워볼게요. 자, 교원에 1학년부터 6학년 자녀를 두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얘를 놓치는 순간 이 아이들은 피드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뭐냐면 학습을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내 학교의 수행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해보는 방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방법을 놓치고 중학교로 올라가다 보니 수행이 무너지는 아이들이 있죠. 저는 중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코스를 씁니다. 너희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수행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니? 점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아이들이 차근차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만들어주는 코스가 되다 보면 아이들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채워주시라고 지금부터 우리 어머님들에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누리과정은 수행의 워킹 메모리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더라. 바로 누리과정이 그런 과정이에요. 5세, 6세, 7세 아이들은 워킹 메모리가 돼야 됩니다. 워킹 메모리, 제가 아까 기억 중에 두 번째 기억이 있습니다. 절차 기억이죠. 몸으로 이 아이들이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몸으로 해봤던 아이들이 초등교과에 자기 생각이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생생학습법이 있느냐면 스스로 표현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만들어주죠. 그래서 오늘 얼마 전에 이제 입동이 지나서 사실은 낙엽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부분의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의사소통하는 한 주제를 이렇게 좀 담아봤습니다. 누리과정 주제세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봉담 지역의 누리과정의 표를 갖고 계시죠. 그럼 지역마다 누리과정표를 제가 모으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의 누리과정의 공통점을 좀 찾아냈습니다. 누리과정의 주제는 같은데 이 주제를 가지고 각각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자, 우리 아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그리고 그 여러 나라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 5세, 6세, 7세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주제에 아이들이 여권 하나를 만들지요. 어머님들 5세, 6세, 7세 세상 밖의 여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수업 중에 여권입니다. 여권 하나를 만들어서 네가 가고 싶은 나라, 네가 알고 싶은 나라 지금부터 아이들이 체험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여권을 찍어주는, 여권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는 선생님이 아니세요. 누가 할까요? 친구들이잖아요. 그 나라를 경험하면 계속 여권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입에서 나라마다의 표현력이 다르더라는 거죠. 나는 삼색국기가 있는 나라를 갔다 왔어. 삼색국기가 한두 개겠더니 아니죠. 프랑스도 삼색국기, 독일도 삼색국기, 각각마다 다릅니다. 아이들의 언어가 달라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리과정이 주는 배경 지식이에요. 이런 배경 지식이 들어오다 보니 아이들이 여러 나라를 탐색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구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돌려보기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 가지 주제만 돌려오지 않지요. 또 다른 주제 하나가 들어옵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녹아진 똑같은 주제인데 우리의 것이 들어옵니다. 세계나라를 열심히 살펴봤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그때 등장한 그림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만난 그림인데 아까 우리 아이들 수행한 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갑옷 그리고 수렵도 알고 있는 배경 지식만큼 얘를 끄집어내는 건데 유아는 다르더라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바로 뭐냐면 흐리기는 한데요. 김홍도의 황묘농적도라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5세, 6세, 7세 아이들에게 김홍도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을 가지고 뭐가 보여지냐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뭐가 보여질까요? 그래서 잘 안 보여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누런 고양이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제비나비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각각 보여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 김홍도의 대장간이 오기도 하고 신윤복의 그림이 들어오기도 하고 신사임당의 조침도가 들어오기도 하고 아이들은 뭐냐면 호기심을 자극해서 보여질 수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학습이 같이 동시에 들어오는 연령대가 있더라는 거죠. 어디일까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자, 지금 무엇이 보여지는지를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보여지시나요? 이렇게 대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자, 가을인데 어떤 가을이냐면 추수를 하는 가을. 가을인데 어떤 가을이냐면 허수아비가 있는 가을. 가을인데 어떤 가을이냐면 겨이삭이 있는 가을. 가을인데 어떤 가을이냐면 낙엽수가 떨어지는 가을. 아이들에게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아이들에게 어휘의 확장을 시켜주면서 그러다 보니 선생님의 교사 지침서는 이 가을 하나를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로 생생학습을 합니다. 어떤 생생학습이냐면 가을 하나를 가지고 과학을 보기도 하고 가을 하나를 가지고 언어를 보기도 하고 가을 하나를 가지고 생활도구를 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놓쳤던 것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어머니들에게 제가 들려드리는 것은 뭐냐면 얘가 교사의 지침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를 가지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를 풀어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상을 띄우죠. 수업 시간에. 헨리 작품을 보여주고 이서지의 가을의 작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건네주는 것은 바로 얘를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렵게 1시간을 알려온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브르타 수업입니다. 자, 깨알같이 있는 글씨가 보여지지는 않지만 무언가를 자꾸 아이들에게 자극해주는 것, 호기심 자극의 수업입니다. 얘들아, 이 그림 속에서 무엇이 보여지니? 이 그림 속에서 너희들이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니? 40분 쪽에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느냐면 절차기억의 활동을 합니다. 감상하면서 가을이 느껴지는 것만큼 잎을 모아가 가을이 보여지는 것만큼 낙엽수는 낙엽수대로 상록수는 상록수대로 나눠볼게. 나눠보면서 감상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여진 것을 가지고 영역으로 자꾸 확장을 시켜줍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보여주는데 약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직관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책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질문 던질 코너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책 속에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제가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교원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나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작품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으셔야 되는 의미로 폴 세잔의 작품이죠. 폴 세잔, 사과와 오렌지.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폴 세잔이 그린 사과와 오렌지예요. 폴 세잔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과 그릇을 많이 그렸지요. 이 그림에서
사과는 천으로 덮인 빈 의자의 접시 위에 올려져 있어요. 사과의 붉은색에서 오렌지의 노란색까지 색의 변화가 아름답죠? 세자는 특히 사과를 자주 그렸어요.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위치를 계속 바꿔가며 그렸죠. 이 그림에서도 사과가 정말 많아요. 접시 위에 사과, 주전자 앞에 사과.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릇 속에 들어있는 그 많은 사과를 수학적으로도 끌어내고 그릇 밖에 들어있는 사과를 그릇 밖에 사과까지 끄집어내고 한 그림에서 아이들에게 파생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감상할 수 있는 그림은 여기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감상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틀을 줘요. 그래서 그 틀을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익혀가실 수 있도록 제가 몇 컷을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을의 이야기로 보여지는 아이, 하나는 이웃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아이. 두 가지 주제에 핵심을 가지고 출발하는 아이로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호칭할 수 있는 거. 근데 들어옴과 동시에 이 호칭이 하나의 틀이 되었다.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틀 하나를 조금 띄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려면 5세, 6세, 7세 아이들의 세 가지 주제를 놓치지 마셔라 해요.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주제 하나를 끼워놨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생활 주제에 들어있는 거, 하나는 가족이라고 하는 생활 주제, 또 하나 이웃이라고 하는 생활 주제. 얘 첫 단추를 가지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고리 연결을 하느냐면 우리로 시작을 해서 고장이 들어오는 시기, 우리를 시작을 해서 신호가 들어오는 시기, 세계가 들어오는 시기, 마지막에 얘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아이들이 그냥 학습한다가 아니라 하위 개념이 아니라 상위 개념이에요. 근데 그 상위 개념이 유아이들의 시간으로 조금씩 내려오면서 이 아이들에게 주제 하나가 굉장히 방대하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알고 가자. 우리 11월이면 12월이면 우리 아이들 이 학습합니다. 이 학습을 놓치지 않음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것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 속에 들어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로 우리나라의 자연문화예요. 그 자연문화가 밑으로 내려온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내려온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봅니다. 오늘 북사가 밑으로 내려왔다. 즉 5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5개월만 배우는 국사, 한 학기만 배우는 국사, 이렇게 내려온 데는 단 한 가지 이유. 이미 밑으로 주제 안에 풍성하리만큼 생생학습을 디지털로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시기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의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만드는 시기.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한 거를 뒷부분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유아이들에게 만날 수 있는 거.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만나면 이 아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수행이 돼야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되고 프로젝트가 되게끔. 그렇게 아이들을 건드려주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진짜 어려운 것은 법, 문화, 일반적인 사회들이 사실은 난이도가 있거든요. 역사만 고리 연결을 해놓으면 나머지적인